안녕하세요, 기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, 정말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들,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, 저는 정말 창업을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딪혔기 때문에 깨지고 실패하고 하면서 알게 된 깨달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. 운동을 많이 하면은 몸이 건강해져 라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과 그걸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또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워야 되겠죠. 그치만 그래도 약간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좀 깨졌던 것들, 배웠던 것들 이런 거를 오늘 한번 5가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10%, 20%는 실패와 거절의 공간으로 생각하자.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 거절감, 실패감 이런 것들에서 온 것 같아요. 창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제공할 때 사람들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.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실패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여지는 있겠죠.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썼어요. 그런데 그 책을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할까요? 그리고 책을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만족을 할까요?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다 쓰고 좋은 피드백을 남길까요? 아닐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제가 경험했던 게 책을 출판할 때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. 아,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이 이걸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길 바랬고 어떻게 보면 좀 거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.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우리가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할 수도 없고요. 모든 것이 다 두려워져 버릴 거예요. 사업은 더욱이 그럴 거고요. 두 번째 팁은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하자. 사업을 하면은 상사는 없지만 고객이 있어요. 내가 상사의 요구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고객의 요구를 맞춰야 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, 고객을 대하는 게 참 힘들다. 고객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다.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. 태도가 굉장히 무례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뭐 무리한 요구를 막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나는 그냥 상품만 주고 돈 받고 그것만 끝이야.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업을 하면서 있을 때 그 순간만 생각하기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이 또 달라지거든요. 단순히 내가 딱 상품 주고 받고 끝나는 그 한 번의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분이 다음에 또 와서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중에 또 뭔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. 물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. 분명히 있고요.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게 참 없잖아요.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또 깨달음이 있었고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. 근데 다행인 거는 진짜 좋은 고객들이 더 많아요. 웬만해서 내가 뭐 정말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고객들에게 좋은 것을 잘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래도 좋은 고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사람이 좋다 나쁘다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거를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책이 마케팅 책인데 되게 본질을 건드리는 마케팅 책이에요.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의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. 고객이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순간은 거래의 끝이 아니라 거래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. 고객과의 거래를 관계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거래를 마친 고객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구매 결정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.
세 번째는 온라인 세상을 이해할 것이라는 거예요.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.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고, 또 요즘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온라인 마케팅? 온라인에서 하는 마케팅 있죠. 내 상품을 보여주고 내 상품이 이런 것이다 알려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많지 않죠. 뭐 전단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, 그러면 어떻게 하냐? 난 온라인 세상을 모르는데,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. 이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. 검색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. 저도 지금까지 블로그 강의도 많이 들었고 뭐 책도 받고 여러 권 받고 또 뭐 검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. 책과 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되게 듣는 걸 좋아하시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하는데, 어떤 분들은 전혀 소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강의도 전혀 안 듣고 책도 전혀 안 보고. 근데 저는 책은 너무 저렴하고요. 일단 15,000원? 그거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.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치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땐. 그리고 강의도 뭐 3만 원, 5만 원 막 이렇게 있지만, 내가 블로그 강의를 듣고 했을 때 뭐 그게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몇 개를 듣든 해도 아무리 해도 뭐 50만 원, 100만 원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매달 사실 막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. 근데 5만 원이 비싼가요? 3만 원이 비싼가요?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몰라요.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. 제가 최근에 타링이라는 앱과 콜라보를 했고, 타링이라는 앱은 이제 원데이 강의라든지 뭐 한 달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중개하는 플랫폼이에요. 여기서 원래 돈으로 준다고 했어요. 광고비를, 콜라보 비용을. 근데 제가 그냥 강의로 달라 다.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강의나 뭐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거를 그냥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중요해요. 돈을 버는 거보다 저는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돈을 쓸 때 어디다 쓰는 게 가치 있는 걸까요? 저는 이렇게 경험에 쓰고 배움에 쓰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강의가 있어서 그거를 가기로 했는데, 세븐아워 멤버들을 이제 3명이서 가기로 했는데, 한 사람당 5만 원, 6만 원 정도의 강의인데,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지만 내가 어차피 인스타그램 운영하는데 이 운영 방법을 누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썼으면, 내가 5만 원을 썼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. 그럼 5만 원어치를 내가 얻을 수 있게끔 행동을 하면 돼요.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뭐 배웠어. 그러면 그 배운 거를 실제로 면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 그 안에서 꼭 뭐 5만 원을 내가 벌어야지만 그 가치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, 뭔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나에게 삶의 자극이 돼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. 네 번째 팁도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,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. 처음 창업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. 이거 해서 잘 될까? 안 될까? 성공할까? 실패할까?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, 이걸 내가 해서 배움이 있을까? 성장을 할까? 라는 것인 것 같아요. 아마도 대부분 무언가를 할 때 배움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. 정말 뭐가 잘 안 돼도 그 안에 배움이 있어요. 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 오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막 윤기가 잘잘 나고 아무튼 뭐 건강해서 많은 알을 낳을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이 오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당장에 그냥 오리 알만 몇 개 사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게 나을까요? 내가 당장에 돈을 버는 것에 치중할 게 아니라,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, 혹은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나의 능력, 그런 것들을 키우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. 현실적인 뭐 예시를 들면,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아요. 하지만 또 다른 일은, 돈은 지금은 많이 못 벌어요. 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요. 그러면은 뭐가 더 나을까? 당장의 어떤 수익에 연연해 하지 말고,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,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5번째는 내가
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많이 주자. 이것도 제가 많이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.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.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지를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후회되는 게 많은 거예요. 뭔가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.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랬을 때 어떻게든 내가 조금만 돈을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. 충분히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비용도 줄여야 되고 하니까. 그치만 그냥 조금 넉넉히 줄 수 있으면 조금 넉넉히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일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당장엔 내가 돈을 더 적게 버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. 그치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 있다.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. 이거는 정말 사업이 인생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. 내가 사업을 왜 하는 거지? 내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 행복하게 잘 사는 방향에는 분명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땐 나는 엄청 부자가 됐어. 근데 나는 혼자 남았어.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.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게 저는 좋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가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이렇게 할 때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치면서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저의 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께도 아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약간 복습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안녕!